2월 26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이끌고 증권주가 밀어주는 국내 증시였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이에 따라 반도체 투톱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밖에 수급이 확대되면서 증권, 로봇, 제약바이오주와 같은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하루 만에 사상 처음으로 6,200선에 이어서 6,300선까지 돌파를 해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잠시 횡보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내 상승 탄력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높여가면서 오늘 6,31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6,307포인트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코스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코스피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코스닥은 쉬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11시 반을 기점으로 수급적인 변동성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상승 탄력을 키워갔습니다. 오늘 1,19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오늘 마감 지수는 1,188포인트,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수급적인 부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었던 건 개인과 기관입니다. 자, 스탁 돌려주시면요. 오늘 개인의 경우에는 6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갔고요. 기관도 1조 이상 담아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경우에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지금 누적 순매수 금액만 12거래일 동안 15조 원을 넘어선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나 팔자세를 이어가면서 2조 이상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다가 장중에 수급에 손바뀜이 있었고요. 오늘 개인은 매도로 포지션 변경하면서 5천억 원 이상 팔아냈고 외국인과 기관 각각 4천억 원, 1,8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유입됐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목해볼 키워드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요. ESS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를 이끄는 키워드라고 하면 ESS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 ESS 관련한 모멘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ESS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온 건데요.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ESS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투심도 자극이 됐었던 모습인데요. 국내 셀 기업들,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미국에서 ESS에 대한 수주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런 반사이익들을 계속해서 받아가면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요, 최근 북미양 생산 거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인 캐나다 생산 공장에 이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ESS 향으로 돌렸고요. 이에 따라 북미양 ESS 생산 거점을 3곳으로 현재 확보를 했고 혼다와의 합작 법인 역시도 ESS로 돌리기 위해서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역시도 ESS가 실적을 개선할 거다라는 게 KB증권의 의견인데요. 목표 주가 역시 증권사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의 경우에는 5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지금 삼성 SDI 관련해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건 미래에셋증권이고요. 60만 원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주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ESS 관련주 가운데 에코프로 5%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삼성 SDI도 3.7% 신고가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강보합권,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오늘 0.9%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ESS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죠. 관련한 투자 포인트 저희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월 26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필승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필승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또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정말 6,300, 꿈 같던 숫자인데 이렇게 쉽게 올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부터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동반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6,300포인트를 그냥 쉽게 뚫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강했고 좀 면밀히 또 살펴보면은 반도체와 증권이 또 이끌어졌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요. 또 우리가 또 그 용인 클러스터, SK 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에 한 21조 정도로 또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 뛰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를 좀 끌고 갔다고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또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죠. 그런데 조금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지금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오늘 하락 종목 수가 거의 한 1,900여 개가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수급이 대형주 위주로 쏠렸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오늘 코스닥도 제약바이오에서 제약주들, 큰 종목들로 좀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같이 이런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면밀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느냐. 지금 기조 자체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즉 펀더멘털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조정 줄 때는 일단 무조건 담아야 되는데 앞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은 조선은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필히 담으셔야 돼요. 지금 조정을 또 한 3일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담으라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렸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전도 마찬가지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위법 판결이 나면서 또 그에 따라서 또 122조를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10%에서 15%까지 관세를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는데 이 관세적인 부분 말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필요로 하는 것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확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미 투자 1호로 했었던 것들도 바로 원전과 전력 설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무조건 1,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조선 기자재, 원전, 전력 설비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필히 꼭 포트에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도체도 조정 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 쪽에서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그 대장주 위주로 해가지고 필히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담으시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이어졌던 국내 증시인데요. 다만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상향 추세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조정 시의 매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전략 짚어주셨고요. 또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 주셨으니까요. 나는 조선 기자재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무료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셔서 이런 투자 포인트 같이 한번 짚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정필승 파트너님은 어떤 이슈,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ESS, 미국의 중국산 ESS 수입 규제 추진, 탈중국 가속, 반사이익 기대감. 네, 오늘 ESS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주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ESS가 이제 기대 요소가 된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지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ES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 인프라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에서 중국산 ESS에 대한 수입 그 금지에 대한 그 움직임을 현재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 거는 쓰지 말자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다 더해서 ESS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반사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면서 이 ESS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ESS 시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올해부터 해가지고 2031년도까지 연간 한 23%씩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원년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배전망 이 연계형 ESS에 대한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죠. AI 데이터 센터에서 너무 많은 전기를 또 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전국 곳곳에 배전망 연계형 ESS를 만들어서 우리가 저장을 해서 전기를 필요할 때 제때 쓰자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또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ESS에 관한 부분들, 특히 2차 전지에 관한 부분들이 뭐 로봇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ESS도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이제 건설이 되고 지어지는 이러한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포트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ESS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2차 전지도 AI 모멘텀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ESS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오늘 삼성 SDI로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SK이노베이션은 저희가 한 차례 공략해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1월에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고 보니까 2월 내내 거의 대부분을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만큼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 SK이노베이션으로 좀 이렇게 푸근한 계좌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가져와 주셨어요.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을 제가 1월 22일에 여러분들께 이제 픽을 했는데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30% 정도 올라갔습니다. 다른 2차 전지나 ESS 관련된 뭐 2차 전지 대장주라든지 그런 부분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석유화학 에너지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고 나오면서 픽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SK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K온이 아직까지 비상장 회사이고 거기다가 이제 IPO를 현재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SK온 자체에서 흑자 전환, 즉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되면 그 부분이 SK이노베이션의 주가에 상당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직까지 그게 그 가치가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SK온이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그 1조 원대 우리가 그 총 40조 원대의 그 ESS 중앙 계약 시장에 2차 입찰을 했습니다. 50% 정도 입찰을 했는데 원래 이게 SK온 같은 경우는 아예 제외돼 있었어요. 거의 삼성 SDI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LG 엔솔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50%를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5%를 삼성 SDI가 또 가져갔고요. 나머지를 LG 엔솔이 가져갔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SK온 자체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호탄을 알린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단순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석유화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테라파워와 한수원과 합작 동맹을 맺어가지고 SMR 또 시장에 또 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모멘텀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이브리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어떤 테마라든지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좀 조정 시에도 다른 섹터가 움직여주면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SK이노베이션을 또 가지고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의 압도적인 또 점유율을 국내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SS 중앙계약 시장 그 입찰에 1차에 무려 75%를 가져갔고 2차에는 35%를 가져가면서 상당수 우리나라 국내 ESS 시장의 압도적인 현재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 지분의 매각을 추진을 함으로써 현금 한 10조 원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LFP라든지 전고체 요 기술 강화에 대한 투자를 이제 이어갈 수가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그 ESS 그 수입을 이제 금지를 추진함으로써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성 SDI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SK이노베이션, SK온의 가치가 아직 미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애프터피 꼽아주셨는데 역시나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삼성 SDI 역시 국내에서 ESS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네, 똑같습니다. 하나를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ESS적인 부분에서 삼성 SDI가 너무나도 뛰어난 회사이고 또 이제 흑자 전환이 올해 될 수 있을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 여력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일단은 그런 ESS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SMR적인 부분도 있고 석유화학적인 부분, 즉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 에너지 전반적인 통합 솔루션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이노베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I인데요. 전반적으로 재무를 좀 살펴보면 그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2025년도 해가지고 올해 예측치가 더 좋게 나왔어요. 가이던스가 더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설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좀 살펴보면은 뭐 좋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좀 매각을 함으로써 현금이 한 10조 원 정도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LFP라든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을 가속화시키는 데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PS를 좀 살펴보면요. 대략 한 25만 원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플로우인데 여기 보면 이제 25만 원 여기가 몇 배냐? 여기가 한 배죠. 한 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과거에 여기 한 25만 원 부근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였다가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저항대였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금 어떤 거래량, 압도적인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이 5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만 원은 충분히 찍는데 이 50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이제 붙게 된다면 과거에 이렇게 올려놨던 이 자리 한 65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2차 전지와 ESS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형성된 삼성 SDI는 오로지 그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K 이노베이션은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작년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대비해서 작년이 영업이익이 압도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K온에 대한 부분들, 그 기업 가치가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다면, 리레이팅이 된다면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 탄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괜찮고요. 현금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BPS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15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15만 원 부근이 딱 여기입니다. 여기. 이 공간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보시면은 딱 저항에서 지금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한 13만 원, 14만 원대가 저항인데 거기까지 갖다 이제 밀어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아마 상당폭 좀 더 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이 좀 더 오게 된다면 한 12만 5천 원 부근까지 밀어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매수 타점을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15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1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상당수 매물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여기서 보시면 15만 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5만 원에서 뚫어낸다면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낸다면 한 22만 원 선까지 2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갖다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방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 SK온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그 에너지 통합 솔루션 회사로서의 어떤 입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픽은 SK 이노베이션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중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데요. 앞서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해서도 같이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5만 원, 그 이후에는 더 상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나는 SK 이노베이션 좀 더 자세한 타점과 전략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 공부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노하우들도 같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정필승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뉴스 확인하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6,300포인트까지 돌파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반도체 투톱이 급등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68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662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으며 주당 순이익 역시 1.62달러로 예상치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연간 사업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인공지능 칩을 만들기 위해 SK하이닉스 등 협력업체로부터 장기 의무적으로 구매키로 한 잔액이 138조 원에 달하고 이는 1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45조 원의 장기 구매 잔액이 있었는데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웨이포와 HBM 등 핵심 부품을 선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웃돌고 있는 점이 강하게 확인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7% 넘게 올랐고 코스피는 3.67% 상승하면서 6,30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HBM/TC 본더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가 증명한 메모리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으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순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오늘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AI 변곡점에 도래했다고 언급해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전 세계 HBM 생산용 TC 본더의 71.2%를 공급했다고 밝혔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으로 모두 엔비디아의 메모리 공급사입니다. 또한 한미반도체는 HBM4와 HBM5용 TC 본더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목표한다고 밝혔고 하이브리드 본더 팩토리 7공장도 건립한다고 전하면서 시장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28.44% 오른 27만 5,5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최대 5조 3천억 원 규모의 위고비 제네릭 상업화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에 대해 영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 라이선스 및 상업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5조 3천억 원으로 계약금 및 마일스톤으로 3천만 유로를 받고 제품 판매 순이익의 60%를 배분받는 수익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측은 입찰 중심의 계약에서 순이익의 60%를 가져가는 것은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당사의 제형 기술이 오리지널의 특허를 완벽히 회피할 수 있고 판매가의 10% 선에 불과한 압도적인 생산 원가 경쟁력을 파트너사가 확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2031년경 오리지널 물질의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삼천당 제약의 제어 특허가 길게는 5, 6년 이상 더 유지되기 때문에 거대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매출을 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천당 제약은 상한가인 75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KG 이니시스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실물 경제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시연은 디지털 자산 일상 속 실물 경제에서 실제 결제 수단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원화와 코인 간의 정산 체계, 자금 세탁 방지와 환불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KG 이니시스는 20년 이상 축적한 정산 및 보안 역량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에 접목해 가맹점과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운영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개념 증명을 통해 제도 마련 이후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입니다. KG 이니시스 관계자는 이번 시연은 당사가 준비해온 미래 결제 기술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라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은요. 현재 구간에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 8.6% 급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8.9%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6%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요. 현재 구간에 6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SK스퀘어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오늘 에코프로 5%가량 상승하고 있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강보합권, 에코프로 BM은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모습인데요. 현재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8%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공략주 그리고 강의까지 같이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무료 방송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필승 파트너님께서는 큰 종목은 안 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뭐 삼성 SDS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현대위아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 다 이제 저평가된 거였고요. 저의 원칙은 그겁니다. 저는 이제 원칙 매매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평가, PBR로 봤을 때 저평가, 그러니까 싼 걸 본인 가치 회복하게끔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저의 원칙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많은 공략주와 히든주를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주도 섹터에서 움직이고 또는 이게 테마가 붙었을 때 단기간에 좀 급등할 만한 거 그런 걸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것도 전부 다 원칙적으로 저평가를 좀 회복하는 그걸 좀 제가 원칙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함께 동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정필승의 공략 종목입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요, 바로 명신산업입니다. 어제 기준봉을 발생을 시키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써서 들어온 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 차트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모멘텀도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악재 소멸과 테슬라 증산이 만든 명신산업의 대반전이라는 거죠.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한 4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쇼크였죠. 쇼크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확실성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명신산업 자체가 테슬라의 매출액, 명신산업의 매출액의 한 70%를 테슬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최근에 사이버 트럭과 모델 Y에 대한 이 대량 생산에 대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품이 이제 찍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보시면 밸류업 지수 편입의 숨은 찐 수혜주다라고 되어 있죠. 패시브 자금의 폭격이다라고 되어 있어서 테슬라와 현대차의 핵심 벤더다. 그래서 PER과 PBR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명신산업도 갔어요. 그만큼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극심하게 저평가된 기업이다, 너무 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명신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PBR을 한 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차 경량화 핵심 기술 핫스탬핑 독점력 해가지고 전기차 주행거리 연장, 차체 뼈대 경량화 그리고 핫스탬핑 공법 국내 1위다라는 거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좀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야 충전하고 더 먼 거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체가 가벼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철판을 고온으로 딱 찍어낸 다음에 급
냉을 시킵니다. 그러면 강도는 3배가 더 좋아지고요. 무게는 더 가벼워집니다. 그 공법이 바로 핫스탬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독점적인 1위이고 이게 현재 매출의 70%가 테슬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심히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재물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쇼크였다라는 거지, 이게. 예, 이게 쇼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49% 급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급감했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는데 그건 말끔히 지워내고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모델 Y와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 기대감, 부품 공급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채 비율을 보면요. 부채 비율이 이제 8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보율이 2,700%입니다.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너 얼마니 하니까 저는 BPS 14,000원입니다라는 거고요. 현재 요 주가는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PB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정해야겠죠. 정필승의 뭡니까, 여러분? 이게 정필승의 0.25 법칙이잖아요. 0.25. 즉 PBR이 1배가 안 되는 종목을 1배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사이마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0.25는 0.5로, 0.5는 0.75로, 0.75는 1로. 그래서 쭉쭉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조정 줄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간다. 즉 뭐냐면 저점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신대가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일 신대가에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얼마니 이러니까 14,000원입니다라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는 1배를 가자. 너 아직 1배 안 됐으니까 1배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14,000원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주봉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주봉을 보더라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바닥이잖아요. 바닥이에요. 누가 봐도 바닥이죠. 자, 그런데 여기 14,000원 있죠. 이게 뭐다? 1배예요, 1배. 제 이름표는 14,000원입니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14,000원에서 이렇게 지지받다가 주가를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한번 저항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14,000원은 가는 거예요. 왜? 저항이잖아요, 저기가. 1배에서 밀었다가 다시 1배를 가려고 올라왔어요. 거래량 동반해서. 거래량 동반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고점 부분을 뭡니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한번 제가 이건 일봉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14,000원이 제가 1배라고 했잖아요. 1배. 1배. 1배 과거에 이 1배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받다가 밀어버립니다. 밀었죠. 밀고 다시 반등 주는데 여기가 몇 배냐면 0.75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배가 0.75 갔다가 다시 1배 간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조정이다. 한화 보십시오. 한화. 최근에 한화가 1.25 갔다가요. 1배 밀었다고 제가 그래서 턴하면 바로 사라 그랬거든요. 턴하면. 그게 어제 신고가로도 달성을 했죠. 한번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에서 또 뭡니까? 지지받다가 지지 이탈.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7,000원이 얼마니 하니까 저는 0.5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려내면서 저점을 올리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뚫어 올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14,000원 공간만큼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7,000원 지지받고 나서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저점 올리는데 여기 저항대를 여기서 이제 밀었던 이 저항대를 뚫어 올렸어요. 거래량 동반해서. 이거는요.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뚫어낼 수 없어요. 개인이 전부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한 장소에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명신산업을 22% 뚫어 올립시다. 이게 안 된다고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했냐? 그들이 했겠죠. 세력이. 그들이 했겠죠. 그들이 해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14,000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조정 주는 이 폭에서 사가지고 14,000원까지 끌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11,200원부터예요. 10,000원까지 분할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히든 종목입니다. 이 히든 종목은요,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명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들어와서 시청을 좀 해주십시오. 자, 땡땡땡입니다. 땡땡땡. 땡땡땡.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친환경 선박 및 암모니아 엔진 정화 시스템 개발 성공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건데요. 국내 최초로 메가와트급 암모니아 선박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기업에서 초격차 소재 기업으로 황골 탈퇴를 했다. 그래서 신사업 매출이 본격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땡땡 그룹이에요. 땡땡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 그룹 모멘텀과 그다음에 로봇 배터리 테마에 거기다 2차 전지 반등이 동시에 붙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어 올렸다. 기준봉 박스 아까 전에 거랑 똑같아요. 명신산업이랑.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거래량 급감시키면서 기준봉의 상단을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 얼마니? 저 14,000원입니다. 그래? 근데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 BPS 대비 몇 배니 했는데 저 아직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배 밑입니다. 한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그럼 너는 4배까지도 갈 수 있겠다 보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56,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주가가요. 보시면 여기 56,000원이 4배고요. 42,000원이 3배입니다. 그리고 28,000원이 뭡니까? 2배입니다. 그래서 2배, 여기 28,000원을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이 중심가 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이거 오늘 제가 오고 있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예, 제가 이걸 어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급등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오늘 히든 종목 없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만큼만 딱 올라가고 빠져줘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기준봉 발생을 했어요. 장대 양봉 30%짜리 상한가 때린 이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여기 위에서 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 위에서. 여기 36,000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4배고요. 여기가 3배입니다. 여기가 2.5배예요. 2.5배. 그러니까 3배 갔다가 얘가 다시 2.5배를 지지를 받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오늘 폭발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우상향 간다. 이만큼의 거래량 없이 이 물량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물량 횡보시켰잖아요. 이 물량은 그들이 다 매집했던 거고 이 물량을 상방에 털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매수가 37,500원부터 32,500원까지 분할 매수이고요. 목표가는 56,000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준봉의 중심에 집중해라. 제가 계속 중심가 얘기하잖아요. 중심가. 중심가는 세력의 평단가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평단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HTS 켜놓으시고 중심을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그런 장대 양봉 있잖아요. 그 중심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럼 신기합니다. 그 사이에서만 움직여요. 정말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중심가는 세력의 평단가다 해서 제가 잠수함 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들고 와봤습니다. 자, 잠수함 기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 저 기준봉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거래량이 동반이 된 거고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졌는지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거래대금이 거의 뭐 한 1,500억이 들어왔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이미 그 전에 매집해서 시세 분출.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꼬시는 거고요.
대략 시가총액 대비해서 몇 프로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시총 대비해서 얼마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대금 얼마나 터졌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관한 거는 제가 내일 또 신대가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기준봉 발생해가지고 쭉 빠졌단 말이에요. 거래량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물량을 밑에서 받겠죠. 그죠? 공포를 심어주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쭉 빠졌다가 갑자기 턴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심가 위로 탁 올라와요. 오케이,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평단가보다 위로 올렸다는 것은 그들의 상방을 열어놓고 움직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자, 삼각형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쉬우게 하려고 이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 종가 올라왔을 때 이 종가 대비해서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를 영역으로 봅니다. 영역. 즉 지지의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분할 매수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종가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가 종가 부분에서 일단 1차로 조금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거죠. 떨어지면.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월 3일 무료 방송에서 SK 네트웍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략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6,250원, 2차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BPS, 즉 본질 가치가 10,000원짜리였기 때문에 0.625배 그리고 0.75배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갔죠? 갔어요. 자, 여기가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러면 6,250원은 0.625배예요. 0.625배. 이해되시죠? 갑자기 기준봉이 이게 빡 발생했잖아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이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중심가에서 이 밑에까지 분할 매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만큼 그냥 산 거예요. 이게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X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매집할 물량이 많아진다. 즉 세력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계속적으로 물량 매집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상방에서 물량을 딱 한다는 얘기죠. 시세 분출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시세 분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5,220원 기준에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9.73%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왔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나왔죠. 그러면 중시가로 올라왔으니까 이 뭡니까? 종가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미래반도체입니다. 이것도 올라왔던 건데 이거를 이제 한번 공부 삼아 해보면 이게 이제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각형이 딱 뜹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즉 U자 반등할 때 이 지점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할 때 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종가에서부터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가 딱 여기예요. 이 검은색 라인 있죠? 저기가 저가인데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매집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투자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중을 딱 얼마 딱 해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세 분출인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LK 삼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재무가 좋든 안 좋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세모 보이시죠? 여기에 종가부터 뭡니까? 여기 파란색 라인이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그냥 계속 분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세 분출이 됩니다. 왜? 매집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래에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제 QR코드고요. 여러분들 이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보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 M밴드 들어오시면 뭐 기사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말씀드리니까 많이 좀 들어오셔서 가입을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명신산업 짚어주셨고요. 또 히든주도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히든 공략주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애프터마켓 방송 끝난 이후에 정필승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매일매일 이슈와 함께 시장 전략들도 챙겨주고 계시니까요.
나 혼자 좀 순환매가 너무 빨라서 중심 잡기가 어렵다 하시다면 정필승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또 QR코드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정필승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